안녕하십니까. 파생상품 딜리는 김준성입니다. 오늘은 파트 3의 마지막 시간입니다. 오늘은 좀 더 좀 편안하게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이 거래를 하고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뭐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제가 말하는 거는 인생에서 경제적 관점,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어, 벌기 위해서 준비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이런 단순한 돈의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. 한번 이거 보시면은요. 제 생각에는 인생은 그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단계, 2단계, 3단계 모두 약 30년인데요. 준비 시기에는 30세까지 부모 또는 남의 돈으로 경제 활동을 준비하는 거고요.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3단계에는 은퇴를 해서 그 돈을 쓰는 거죠. 저는 지금 이제 막 3단계에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계신지요? 각 단계에 있을 때 그 단계에 맞는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생각을 해보니까 대개 세 가지의 그 부의 축축 루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기본소득이 있고요.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자기 직업에서 버는 소득이 있고, 그 다음에 집에 관련된 소득이 있고,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있습니다. 준비를 하고 1단계에서 2단계에서 그 돈을 벌고 그 자체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3단계 은퇴를 딱 하는 시점에서 성적표가 있잖아요. 나는 얼마, 너는 얼마. 이런 성적표가 있는데 물론 뭐 1등, 2등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번 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돈을 버는 그 성적표에 1번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, 3번, 특히 3번도 중요한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. 그 기본소득을 한번 보시면요. 그 직장이나 사업소득이고요. 그 삶을 지탱하는 기초소득이고 1단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는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. 사람들은 다 여기에만 몰빵을 합니다. 그래서 집 투자, 금융 투자는 소홀히 하는데요. 실제로 은퇴할 때 보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사는 집 투자를 보시면요. 그 사는 집 투자는 그 사는 집 말고 부동산에 따로 투자하는 건 별개고 그냥 자기가 사는 집을 뭐 1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도 안 오르고 어떤 사람은 5배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. 나라와 지역과 집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.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30대 중반에 그 홍콩에서 있었는데 그 아시아 크라이시스가 일어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몇 명은 그 홍콩에서 남아서 그 직장 생활은 그만두고 자기 그 개인 사업들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친구들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더라고요. 저보다 훨씬 많이. 그래서 물어봤더니 물론 개인 사업에서 벌었지만 주로 그 집 투자에서 엄청 벌었다 그러더라고요. 홍콩 집이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홍콩에서 그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는 홍콩에서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 거니까 하면서 큰 집 샀거든요. 근데 홍콩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. 그래서 요번에 팔고 보니까 훨씬 돈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이 투자는 피할 수 없는 투자고요. 전세나 월세도 투자의 일부분이고 은퇴 시기로 넘어갈 때 큰 차이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좋은 투자를 하면 3단계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그 집에 계속 살 수도 있고 그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훨씬 집값이 안 나가면 옵션이 줄어드는 거겠죠. 자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금융투자입니다. 금융투자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. 그 금융투자는 그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나 사는 집 투자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자유로운 겁니다. 두 번째는 다양한 거고요. 세 번째는 그 결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. 훨씬 자유롭죠. 직업은 한번 정하면 또는 장사는 한번 정하면 그걸 굉장히 오래 하게 되잖아요. 그 다음에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. 그렇지만 금융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품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유롭고 다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금융투자는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또 많은 경험을 쌓아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랍니다. 그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파트 3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부터 파트 4 우리 IB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